안녕하세요. 홍세준 관장입니다. 오늘 배워볼 기술은 카운터 드라이브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카운터 드라이브는 쉽게 얘기해서 상대방이 드라이브 공격을 했을 때 같이 맞받아서 같이 드라이브를 해줘서 상대방을 더 압박하고 강하게 억습을 할 수 있는 기술인데요.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디펜스를 댄다는 느낌보다는 같이 카운터 드라이브를 거의 기술적으로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 아마추어 같은 경우는 무턱대고 계속 카운터 드라이브 하는 것보다 타임이나 이런 게 맞았을 때 같이 카운터 드라이브를 시도해 보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카운터 드라이브 할 때 중요한 점은요, 시범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게 되면 중심 이동이라든지 많은 제스처가 사실 이건 필요하지가 않아요. 그 이유가 상대방이 강하게 드라이브를 예를 들어 한다고 했을 때는 다른 외쪽으로 내가 뭔가를 제스처를 취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보시게 되면 팔꿈치 위로 우선은 카운터 드라이브를 하게 됩니다. 지금 상대방이 드라이브를 했을 때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지금 잘 보시게 되면 팔꿈치만 빠르게 앞쪽으로 공의 회전을 같이 주게 되는데요. 자, 이때 중요한 건 타점인데요. 타점은 상대방이 드라이버를 했을 때 공이 맞고 이제 충분히 튀어 오를 때 아니면 튀어 오르기 약간 직전에 공의 12시에서 1시 방향 약간 위쪽을 맞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이때 중요한 점은 커트볼은 공의 뒷면을 맞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건 상대방의 상회전 드라이브이기 때문에 공의 윗면을 팔꿈치로 빠르게 같이 걸어주게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기본적으로 카운터 드라이브에 대해서 기본적인 것만 간략하게 얘기를 좀 해드렸는데요. 자, 여기 정리를 좀 해보면 손목을 쓰거나 스윙을 길게 하는 거는 좋지 않고요. 팔꿈치만 사용을 힘있게 빠르게 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타점은 공이 올라오기 직전에 빠르게 해주시면 되고요. 이 카운터 드라이브를 하실 때는 너무 붙어 있는다거나 그렇다고 너무 떨어져 계시면 안 되고요. 리시브를 하시고 나서 이 탁구대와의 거리는 그래도 이렇게 한 두 개 이상 정도는 떨어지셔야 내가 상대방의 침볼이랑 거리 좀 여유 있게 카운터 드라이브를 또 하실 수가 있고요. 그렇다고 또 너무 떨어져 있으시면 또 카운터 드라이브보다는 맞드라이브가 되기 때문에 거리는 너무 떨어지지 않게 또 너무 붙지 않게 적정거리 삼을 리시브를 한 후에 거리를 유지해줍니다. 이 카운터 드라이브에서 좀 중요한 점이 또 있다면요. 카운터 드라이브는 상대방이 드라이브를 빠르게 걸었을 때 또한 드라이브가 좀 루프성, 천천히 왔을 때의 이 스윙 상황이 좀 다른데요. 우선은 상대방이 드라이브가 스피드가 좀 많이 난다, 빠르게 들어갔을 때는 저도 팔꿈치를 사용해서 조금 짧은 느낌으로 카운터 드라이브를 하는데요. 자, 게임을 할 때는 볼이 무조건 빠른 건 아니죠. 그래서 상대방이 루프 드라이브가 왔을 때 공이 좀 천천히 왔을 때는 빠르게 짧게 하는 겁니다. 이게 같이. 자, 이때는 마찬가지로 지금 시간이 좀 루프 들어갔을 때 시간이 좀 있으시니까 가볍게 앞에서 살짝 내려주셨다가 공의 또 윗면을 맞춰주면서 팔꿈치를 빠르게 돌립니다. 확실히 아까보다 스윙이 좀 길어지게 되죠. 그래서 무조건 짧게 힘있게 임팩트로만 카운터 드라이브를 하시는 게 아니고요. 또 천천히 왔을 때는 조금 시간을 가지고 공의 윗면을 보면서 힘있게 민볼 드라이브를 해준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는데요. 자, 그렇다고 카운터 드라이브를 할 때 무조건 한 코스로만 또 하실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 카운터 드라이브 시에 코스 변화를 줄 때 팁을 좀 알려드리면요. 제가 지금 오른손 기준으로 포인트로 왔을 때는 공에 약간 오른쪽이죠. 12시에서 1시 사이를 쳐준다라고 생각해서 가볍게 카운터 드라이브를 하시는데요. 자, 만약에 카운터 드라이브가 계속 크로스 쪽으로만 가면 상대방이 또다시 역습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스트레이트도 할 수가 있어요. 그때는 손목을
약간 젖혀주셔도 되고요. 포핸드 그립을 잡는 분들은 그대로 팔만 앞쪽으로 밀어넣으면 되는데요. 저는 뉴트럴 그립을 잡고 있기 때문에 손목을 약간 치기 전에 백스윙을 할 때 살짝 미리 팔을 밖으로 빼놓은 다음에 코스 변화를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제가 스윙 각도가 크로스 할 때는 공의 느낌적으로 약간 오른쪽, 그리고 스트레이트를 칠 때는 공의 뒷면을 친다고 생각하시면서 코스 변화를 해줍니다. 자, 이렇게 라켓 각도를 통해서 카운트 드롭의 코스 변화를 주게 되는데요. 이때 중요할 점은 치기 직전에 코스를 바꿔버리면 힘이 안 나고 손목이 힘들기 때문에 코스 변화를 주기 어렵고요. 이미 내려있는 상태에서 손목을 젖히신 후에 방향을 바꿔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우리 마지막으로 또 중요한 점이 있다면 게임할 때는 항상 포인트 될 수 있는 스텝, 다리가 얼마만큼 내가 카운트 드롭을 할 수 있게 좋게 정확하게 다리를 움직일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오른드랍 기준으로 봤을 땐 백사이드 기준을 많이 지키고 있으시죠. 사실 가운데 있는 분들 사실 좀 있긴 한데요. 그거보다는 백드라이브도 하시고 백사이드를 돌아야 되기 때문에 가운데보다 백사이드에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때 예를 들어 공이 미들 쪽으로 왔을 때는 그냥 스텝 없이 팔꿈치만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자, 이때 만약에 예를 들어 볼이 조금 빠진다고 했을 때는 당연히 스텝이 움직여야죠, 다리가. 그래서 보시게 되면 오른 다리로 카운터 드롭을 하실지, 아니면 볼이 좀 멀어서 왼쪽 다리로 따라가면서 같이 카운터 드롭을 하실지, 이거를 시청자 분들이 저희 채널에 포핸드 쪽 따라가는 스텝이 영상이 또 명확하게 좀 좋게 잘 나와 있으니까요. 이런 점들을 체크하면서 한번 또 보시면 굉장히 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른발을 써야 될 때 시간이 없을 때는 짧게 빠르게 움직여주고, 그 이후에 볼이 더 많이 빠졌을 때는 보시게 되면 제가 큰 발로 이용을 하면서 우리 드라이브 같이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카운터 드라이브에서는 굉장히 좀 지켜야 될 게 많으시죠. 뭐 팔꿈치 사용한다든지, 또 중간 라켓이 흔들리면 또 안 되고요. 또 스텝도 사용해야 되고, 또 가장 중요한 상대방이 어느 타이밍에 어떤 코스로 또 드라이브를 해서 내가 같이 카운터 드라이브를 할지, 그런 타이밍 싸움, 타이밍을 잘 맞춰준다. 자, 이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연습을 좀 하신다면 카운터 드라이브를 충분히 시도를 하시고 멋있게 또 게임에서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